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모두들 걱정이 많은데요.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확진자 가운데 52명이 모두 부스터샷, 즉 세 번째 접종을 하고도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스터샷도 돌파 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쯤 되면 백신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확진자를 집에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대전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79명. 이 가운데 돌파 감염자가 264명으로 약 70%나 됩니다. 특히 52명은 세 번째 부스터샷 추가 접종까지 받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5명은 추가 접종 뒤 항체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였지만 확진됐습니다. 이 같은 돌파 감염에 백신 접종 무용론이 대두됐지만 현재로선 백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감염이 돼도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크게 낮추기 때문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과 10대 청소년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접종률이 높은 20대에서 50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백신 접종 효과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150명을 넘었고 충남에서 177명, 세종 10명 등이 나왔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집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대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80명과 세종 33명, 충남 278명 등 400명 가까운 환자가 재택치료 중입니다. 재택치료는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합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인데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등 치료키트를 지급받아 치료를 진행합니다. 재택치료에 불안을 느끼는 확진자나 동거인도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재택치료 방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집에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 노숙인에게 재택치료를 하라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거리에서 해야 됩니다. 적방에 아주 한평 남짓된 방 안에서 지내는 분들에게 재택치료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잘 모르는 정치인의 문자와 전화가 새로운 공해가 될 정도로 많이 걸려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신고로 스팸 처리되는데 무엇보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대전에선 한 정치인의 문자 세례에 시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며 고소를 해서 정치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초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지역 구의원이라 소개하며 날씨 이야기와 인사말이 담긴 짧은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문자는 계속 반복돼 보내왔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A씨는 해당 문자를 받은 가족과 지인 70여 명 모두가 최근 자신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명부를 받아준 지인들한테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됐구나. 입당 이전에는 해당 구의원에게 문자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당원 명부를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번호 주거나 그런 사실도 없는데 문자가 오고 우리 작은아들도 결국 그렇게 문자가 오고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 해당 구의원 측은 번호를 입수한 정확한 경위는 밝히기 어렵지만 정치활동을 하며 지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일 뿐이라며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당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이미 인터넷 등에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며 정치인들의 문자를 신고할 수 있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시민들의 번호를 수집하는 등 정치인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른 겁니다. 출처가 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그 채널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만큼이나 정치인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40년간 대전 신탄진 도심을 가로질러 대덕구 발전에 장애물이 됐던 철로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오늘 착공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대전시와 철도공단은 신탄진역에서 도심을 지나 기술단으로 이어지는 1.6km의 철로 대신 경부선 회덕역에서 기술단으로 연결하는 2.5km 선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에 56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인입철도 이설이 마무리되면 기존 철로변 주민들이 겪었던 소음, 진동 등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으로 대전시는 기존 철로는 철거하고 나머지 잔여 선로와 유유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유증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폭발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55살 최모 씨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홍삼 농축기에서 알코올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흔히 N포 세대라고 하죠. 치열한 경쟁 속에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청년들을 조상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전 시간 잠시 틈을 낸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과열된 도시 생활에서 시골로 눈을 돌린 젊은이 10여 명이 뜻을 같이해 부여의 면 소재지에서 살면서 느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귀한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엮어낸 작은 책자를 출간했고 전시회까지 열게 됐습니다. 부여에는 왜 왔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누구와 소통하며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직장을 찾아왔다가 독립해 퓨전 음식점을 차린 한솔 씨와 모델 일을 접고 딸기 농사에 도전한 아람 씨, 부여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정착한 대장장이 영민 씨, 그리고 놀러 왔다가 반해버린 수영 씨는 아예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여에 놀러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니까 오래된 집들과 그냥 거리들, 골목들을 봤을 때 여기에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작은 디저트 가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아주 따뜻합니다. 면 소재지 골목길이 새단장되면서 가게가 들어서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함께 살면서 활기를 되찾는 느낌을 갖게 됐다며 대환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내가 활성화되니까 밝고 부여 와서 뿌려받고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살라고 노력을 하니까 옆에서 봐도 도와주고 싶죠. 부여살이에 만족하고 주민들의 응원까지 받게 된 젊은이들은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쉐어하우스를 오픈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충분히 함께 도와주실 어른들이, 이웃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지하고 서로 응원할 친구들이 있으니 부여에서 지역에서 살아보는 것도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부여 규암에만 이들처럼 도시에서 찾아와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의 자생적 모임체가 3곳이나 되는데 완전 정착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역의 든든한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용 교수팀이 미국 예일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외국어 구사 연부가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뇌 연결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청소년 뇌인지 발달 연구 데이터를 사용해 발달 단계에 있는 9에서 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모국어 외 다른 언어를 추가로 사용하는 아이들은 모국어만 사용하는 아이들에 비해 기억을 측정하는 인지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 다언어 사용은 아이들의 뇌 전체 연결망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지역의 오피스텔 청약에서 최고 1,4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거운데요. 올 들어 오피스텔 거래량도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늘었는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서 수요가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이달 초 대전 도안의 한 오피스텔 청약에서 세계 단지 373실 모집에 10만 명 이상이 몰려 평균 268대 1, 최고 1,4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전 지역 오피스텔 청약 최고 경쟁률입니다. 앞서 용문동의 한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98실 모집에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최근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뜨겁습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소유권 등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 100실 미만은 용도 관계없이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오피스텔은 등기할 때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세대에서는 등기 전까지 자유롭게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것 같아요. 주택 규제 강화 영향으로 올 10월 말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전국 평균 19.3%, 대전, 세종, 충남은 17% 감소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67% 급증했고 지역에서도 10.5% 늘었습니다. 올해 대전 지역의 오피스텔 신규 분양 물량도 2,500여 실로 연초 예상 물량보다 33%나 증가했습니다. 오피스텔 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하락 또는 약 보합세를 면치 못했던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규제 강화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아파트 대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옮겨오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을 잡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과거에는 지역적인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부동산 종류별로의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강도 주택 규제가 지속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 수익률 정도를 생각했던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이번 달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세종시 6-3 생활권에 995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됐고 대전에서는 중구 선화동에 아파트 743가구와 오피스텔 50실 규모의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앤 2차가 이달 분양됩니다. 충남에서는 하나건설이 천안에 1,60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등 모두 6,600여 가구가 잇따라 공급됩니다. 싱싱장터 개장 5년 만에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로컬 푸드의 전국 우수 사례로 꼽히는 세종시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코리안 그린푸드데이 캠페인과 세종 지역 로컬푸드 등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15개국 100여 개의 아마추어 팀이 참여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세계 e스포츠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2021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개막해 사흘간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9월 유성구 엑스포 과학공원 내 완공한 대전 e스포츠 경기장은 500석 규모로 4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14년 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측 출연금을 맡아 관리하는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관리 부실과 관련해 지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감사에 나섭니다. 지난 3월 기름 유출 사고 피해민 457명은 허베이 조합의 환경보건 사업이 지연됐고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돼 있는데도 해수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청구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허베이 조합은 태안군 등 4개 시군 유류사고 피해민을 돕기 위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2,024억 원을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일요일인 오는 12일 오후 2시
K리그 일부 승격을 결정짓는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강릉 원정 경기로 펼칩니다.